유적에서 길을 잃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밀레토스 유적지는 다른 유적지와는 다른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가 에페소스보다 에페소스를 지나서 아르테미스 신전을 거쳐서 드디어 밀레토스에 도착해 있습니다. 탈레스가 태어난 곳, 철학의 본거지라고 출발 지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밀레토스에는 관광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에 관광객이 거의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페소스 유적지가 대단히 잘 관리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에페소스 유적지에는 거의 다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는 공간이 많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페소스의 대극장에는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모든 입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가서 보고는 깜짝 놀랄 정도로 현재까지 잘 구성이 돼 있었고요. 제가 저기서 한번 소리를 내보니까 왼쪽 오른쪽에 한 2명 정도, 4-5명 정도의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걸어도 보고 이 대극장을 걸어도 보고 그리고 앉아도 보고 여기에 있는 낙서 같은 곳 그리고 지금 기둥 같은 게 보이는 것이 VIP가 앉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인데요. 그 당시에 위쪽에는 이것을 덮을 수 있는 체양시설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극장을 직접 올라가고 이 대극장에 다니면서 이 낙서들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직접 느껴보니까 이곳 어딘가에서는 탈레스 같은 사람들도 앉아서 아마도 여기서 열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관람했을 것으로 보이니까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던 이유를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대단히 이런 것을 직접 2000년 지난 것을 직접 이렇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요. 지금 왼쪽에 지나간 것이 도리자 형태인데요. 저게는 나름대로는 되게 고위직이 앉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뒤편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뒤편 길인데 현대에 있는 종합운동장과 시설과 거의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곳에 앉아서 앞에 보이는 바다가 보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해안선이 8km에서 10km 후방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퇴적층 때문에 해안선이 뒤로 밀려났다고 그럽니다. 그전에는 이 밀레토스는 대단히 발달한 항구 도시로서 고대 무역항으로 예전부터 명성이 높았던 도시 중에 하나로 밀레토스가 번성하고 이곳에서 철학, 자연주의 철학에 출발할 수 있던 계기가 됐던 도시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극장 뒤편으로 가니까 지금 의자 도리자 보이시죠? 저기에 누군가가 앉아서 쳐다봤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약간 찌릿한 느낌도 듭니다. 요 장면 너무 이뻤습니다. 제가 저기 앉아가지고 한번 저 아래를 쭉 내려다 봤는데요. 대단히 감동적이고 예쁜 그림이 보여지고 저기 지금 앞에 가운데 사람이 서서 얘기를 해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저기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거는 제가 미처 찍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직접 2000년 전의 건축물에 앉고 걸으면서 느껴보니까 너무 대단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얘기는 뒤편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직도 양치기가 여기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생경하면서도 이게 진짜 튀르키예라는 땅이 복받은 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기서 많은 문명이 출발한 것을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놀랄 정도의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도마뱀도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여기서 도마뱀을 보는 것 자체가요.
이 대극장을 여러 곳을 쭉 보고 뒤편에 있는 길,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극장 내 길도 쭉 걸어보고 약간 좀 아쉽긴 했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그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나름대로는 또 대단히 그 좋아 보였습니다. 요게 사람들이 걸어 다녔던 이 길입니다. 당시에는 아예 후면길로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나갔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나가면 바로 길로 나갑니다. 이 약간 언덕진 곳에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뒤에 맨 꼭대기에서도 바로 나가면 이 바로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땅과 연결될 수 있게 이렇게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나름대로 대단히 과학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에페소스도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뒤편에 이렇게 목동이 바로 뒤거든요. 원형극장 뒤인데 아직도 이렇게 양들을 치고 있더라고요. 목동이. 이렇게 웃기는 얘기는 이때 목동이 저한테 사탕 하나 달랬는데 제가 사탕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주지를 못했습니다. 뒤편은 이렇게 그 당시에 그 농경지가 그 당시도 이렇게 펼쳐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장 어느 곳에 나가나 바로바로 이렇게 땅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이 경기장 뒤편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이게 뒤가 맨 꼭대기에서 뒤로 나와서 뒤편으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 경기장에 가면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시 내려갔다가 밖으로 나가는데요. 그런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길과 연결이 됩니다. 뭐 안전사고나 이런 위험은 전혀 없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쪽에 밀레토스 유적지가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사람이 없습니다. 관광객이 여기까지 거의 오지 않는데요. 처음엔 볼 게 없어서 안 오나 보다 했더니 볼 거는 에페소스의 화려함보다는 덜 했는데 나름대로 이 역사성 있는 구조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산 비탈 같은 데로 이렇게 언덕을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요소에 이렇게 오래된 유적지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특별한 것을 이게 뭐 했었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앞에 보이는 것이 안내판인데 안내판도 관리가 안 돼가지고 거기에 안내되는 문구가 떨어져서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근데 대단히 발달했던 항구 도시로 역사서에 기립되어 있었고 이 구조를 보니까 이게 전부 사람들이 쓰는 그 어떤 상업시설 때로는 관공서 이런 곳이 밀집되어 있었던 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하나하나가 대단히 크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기초 틀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에페소스보다 이 밀레토스가 훨씬 좋았습니다. 뭐 지금까지 왼편에 보시는 주춧돌 같은 거 그리고 기둥 같은 것이 산재에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대리석으로 지었던 거 그런 것이 그냥 이 아랫부분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가 되게 컸습니다. 뭐 분명히 개인 집 같지는 않았고 어떤 그 시설들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쭉 가면 여기 지금 델피니온이라는 곳이 바로 이제 나오는데요. 이 델피니온은 그 그리스의 성소입니다. 신전 건물이 없다는 뜻의 그 성소인데요. 이게 그 당시에는 바로 이 항구에 바로 이 델피니온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 도착을 하면 이곳이 밀레토스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사람들이 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델피니온의 특이한 것은 사실상 국가 문서 보관함 역할을 이 델피니온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에 밀레토스라는 항구에 들어오면 이 델피니온이라는 이 건축물 그리스 신전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상당한 경외감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지금 이게 델피니온인데요. 예전엔 이게 바로 항구, 바로 밖끝의 항구였었고 바로 이곳을 이 밀레토스를 방문하는 방문자들이나 밀레토스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디미라고 이 디디마라는 도시에 아폴론 신전이 있는데 당시에 여기부터 아폴론까지 15km 정도 되는데요. 디디마까지 밀레토스에서 디디마까지 그 축하하는
걷는 행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밀레토스도 이집트와 거의 비슷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가다 유물을 찾다 보면 많은 유물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 밀레토스에서 발견되는 많은 유물들도 여기에서 50% 이상 반출되었다고 합니다. 반출된 그 건축물이나 그러나 동상 같은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에 있는 토르스입니다. 지금 우측에 있는 것이 토르스인데 아름다운 남성의 모습을 한 아름다운 동상인데요. 그것도 현재 밀레토스에는 없고 루브르의 밀레토스의 토르스라는 이름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고대 문명부터 쭉 가지고 있는데 이 역시 서구 열강의 많은 부분을 빼앗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집트와 그 옛 그리스, 튀르키예 땅을 돌면서 느꼈던 것은 대부분의 인상적인 것을 영국, 프랑스, 독일이 가져간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물론 그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찾고 방문하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나라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물론 기여한 바도 있겠지만 대단히 좀 아쉬움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예전의 밀레토스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영화가 이게 참 2000년 전에 이런 거대한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었구나 하고 많이 놀랐는데요.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고대 건축물을 관광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혼자 온전히 느낄 수 있었던 큰 축복을 받았다는 느낌이 든 곳이 바로 이 밀레토스의 고대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이렇게 쭉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이곳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 그냥 유적으로만 보존하고 있다 보니까 유적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불법은 아니고요. 이 밀레토스는 이오니아의 12개 도시의 맹주이면서 흑해연안에 90개 안팎의 식문지를 세운 해상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94년에 이오니아의 반란의 주역으로 페르시아에 맞섰다가 라데 해전 패배 후 도시가 함락되고 파괴되는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의 아테네에서는 이를 다른 비극을 밀레토스의 함락이라는 것으로 공연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 공연이 얼마나 리얼했는지 이후에 이거의 상영이 금지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밀레토스 전체가 해안선에서 밀려나서 그 마이 안드로스 강의 퇴적으로 항구가 막히면서 점점 퇴적이 돼서 8km에서 10km 정도 후방으로 해안선이 밀렸다고 합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밀레토스 전체가 내륙으로 변해버린 거죠. 이제 조금 전에 봤던 저 신전 앞까지가 도달해서 신전이 얼마나 넓은지 제가 신전으로 구경하러 들어갔는데 그 신전 안에서 길을 잃을 정도의 경험을 하게 되는 신전과 상가의 터, 아고라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곳으로 지금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저한테는 참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고대 2000년 전 유적에서 관광객도 없는 상태에서 그 유적지 가운데서 길을 잃은 경험은 저한테는 상당히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여길 들어설 때만 해도 길을 잃을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안에 보이는 것이 지금 그 당시에 상가가 있던 아고라 광장인데요. 가끔 이렇게 이 지역의 전체가 이렇게 물에 차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 튀르키예를 가서 제가 가장 놀랬던 것은 수많은 유적이 산재해 있고 우리나라보다 8배에서 9배 큰 국가에 인구수는 8천만 정도를 육박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없는 곳은 상당히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런 고대 유적지가 아마도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러면은 아마 보존에 엄청난 힘을 들였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저 신전이 궁금해서 아직 부서지지 않은 그 기둥들이 있는 신전이 궁금해서 저쪽까지 가는 길이 사람들이 안 다녀가지고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았고요. 그 정도까지는 예측을 못 했는데 저 왼쪽으로 돌아가면서는 가시덤불이 좀 생기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 그 아고라의 뒤편입니다. 그러니까 아고라가 어느 정도 컸는지 이 상가가 어느 정도 컸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유적인데요. 이 밀레토스가 기원전 494년에 그 이전에 형성되었을 때 이 이오니아의 중심 도시로 있을 때에 어느 정도의 그 영화를 누렸는지가 예측이 될 정도의 대단히 큰 지역에 아고라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유적을 밟고 다니면 야, 너 너무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유적이 전부 공개된 지역입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지금 끝까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몰래 들어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진짜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리스나 그 로마의 유적을 갔었는데 이렇게까지 잘 남아있고 이렇게까지 오픈된 곳은 여기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요거만 현재 지금 기둥이 제대로 서 있고요. 여러 기둥들을 쌓았던 파편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계단들이 그냥 남아 있는데요. 이게 상상이 됩니다. 이게 부서지지 않고 그냥 있을 때 이 얼마나 많은 이 조각품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쳤을까가 상상이 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밀레토스의 욕장입니다. 밀레토스의 욕장이고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는 어디로 갈지 밀레토스의 여러 가지 곳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자유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러고 저 가시덤불이 있는 쪽으로 발길을 돌렸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선 좀 당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넓게 개활지 같은 곳에 이 유적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전부 시야에 들어와서 길을 가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조금 안쪽으로 이게 지금 이 가시덤불 같은 게 있고 여러 가지 그 공공 건물로 추정되는 건축지를 지나가는데 길을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금 가다 보면 이제 물길이 막고 있고 또 조금 가다 보면 길이 끊어져 있고 이런 곳을 계속 다니게 됐거든요. 처음엔 약간 당황하면서도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된 유적지에서 길을 잃을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때는 왜냐하면 제가 건 게 당황스러웠어요. 길이 막 막히니까. 겨우 이제 길을 찾아서 여기에 지금 나왔는데요. 요때 나올 때도 그 가시덤불로 나온 애가 바지에 전부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 있자 늪지가 또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요 보이시죠? 지금 저 물길이 보이시죠? 이게 실제로 발을 짚으면 20-30cm가 푹 빠집니다. 지금도 제가 유적 위를 밟지 않았고 땅을 밟았으면 아마 전부 빠졌을 겁니다.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저쪽까지 건너가야 되는데 어디를 밟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진짜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그 감정. 기쁘기도 했고 재밌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둥, 옛날 기둥 밟고, 2000년 된 기둥을 밟고 드디어 이제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좀 즐거웠습니다, 사실. 이게 유적지를 이렇게 혼자서 본다는 거.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나름대로 길을 잃고 다녔다는 거. 저한테는 여기도 밟을 수밖에 없는 게 왼쪽 오른편에 지금 잘 보이시지 않지만 물길입니다. 여기서는 진짜 20-30cm 이상 빠지는 거거든요. 돌을 밟지 않으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이었거든요. 이집트를 가도 이렇게 유적지를 이렇게 바로 개방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갈까? 여기는 한 60cm 이상 깊이가 되는 물인데요. 빠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같이 한번 즐겨보세요. 유적을 제가 이렇게 밟으면서 유적 위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물론 절대 불법은 아니고 못 들어가게 한 지역 절대 아닙니다. 유적에 정말 공개된 길입니다. 유적에서 길을 잃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페소스보다 여기 밀레토스가 훨씬 더 감동적입니다. 지금 녹음을 하는 이 시점에도 저 밀레토스 유적지를 걸었던 것의 기쁨은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다시 또 에페소스와 밀레토스 둘 중에 어디를 가겠냐고 말을 한다면, 물론 에페소스도 셀수스 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충격적이고 보기 좋은 유적지도 많았는데, 저는 단연코 이 밀레토스를 꼽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재미있던 곳이었습니다. 자유스럽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마 조금 지나면 이것도 아마 금지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곳도 작은 토론장 같습니다. 아마도 기원전 600년 전에 탈렉스나 아낙시무스가 여기서 토론했을 것만 같은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 토론장은 그리스 어느 유적지, 로마의 어느 유적지에서 볼 수 없던 작은 규모의 토론장이었습니다. 장이었었는데 여기는 한 50-60명 정도 앉으려나요? 그 정도 앉을 수 있는 반원형 경기장입니다. 토론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감동적입니다. 탈레스를 찾아왔던 이곳에서 밀레토스 유적지가 물에 잠긴 것도 볼 수 있고, 그것이 탈레스의 철학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 저한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았던 반원형 50-60명 정도의 토론장과 그 당시의 이런 길을 직접 걸은 것, 저한테는 아주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이 아래 보이는 길은 그 당시 이 밀레토스부터 한국까지 15에서 18km 되는 길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길 중에 하나입니다. 유적지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방금 말한 것은 약간의 착오가 있습니다. 밀레토스가 당시에는 여기가 항구였었고, 지금에서 10에서 15km 뒤후방으로 항구가 밀렸다는 표현을 방금과 같이 했습니다. 이것은 수정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감동을 받다 보니까 말이 헛나왔는 모양입니다. 밀레토스 유적지 지금 생각해도 가장 모골이 송연했던 그런 기분 좋은 경험을 했던 그런 유적지였습니다. 꼭 한번 다시 이곳을 가고 싶습니다. 이 감동 때문에 디디마까지, 원래 일정이 없던 디디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